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중꺾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라는 줄임말이 있는데요. 연예인 박명수 씨가 그러더라고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 아니라 꺾였는데도 그냥 하는 마음이라고요. 꺾였다고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이니까 얼마든지 꺾일 수 있죠. 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꺾였다는 그 사실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기회가 얼마든지 있을 테니까요. 자, 그럼 투자의 신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드리는 시간 투자의 신 목요일 1부 시작하겠습니다. 박준현 운용형님과 함께 할게요. 운용형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운용형님과 함께 오늘 시장에서 혹시나 꺾였던 여러분들의 계좌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저희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운용형님께 궁금하신 종목들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종목 상담 신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 토마토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는 꼭 같이 남겨주셔야 하고요. 어떤 점들이 궁금하신지 구체적인 질문들 같이 남겨주시면 그에 맞춰서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매수 문의도 좋으니까요.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들도 함께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화로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고요. 직접 이야기 나누시면서 더 많은 꿀팁들 꼭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 인사 나누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포카페이스님의 이름이 가장 먼저 보였고요. 화양연화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반올림 100% 반올림님께서 방송 시작 전부터 노래를 부르고 계시더라고요. 우리의 소원은 상한가. 상한가에 오라 이러면서 상한가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시장에서도 좀 급하게 뛰어오르는 종목들이 몇 개 눈에 띄었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도 이런 빨간 장대 양봉을 그려낼 수 있는 종목들인지 저희가 그 기회 같이 찾아볼 테니까 오늘도 종목 상담 신청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WTN님 오셨어요? 봄님도 반갑습니다. 벙벙님께서도 오늘 일찍 출석 체크해 주셨고요. 자, 그리고 상장군 최님 오셨네요. 종목도 남겨주셨는데 저희가 종목 상담 조금 후에 시작하도록 할게요. 동백꽃 피는 날님과 오승님의 출석 체크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스톤김님, 전정희님, 나라라 참새야 님께서도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덕자님께서도 요즘 출석 체크 개근하고 있어요. 반갑습니다. 진달래 님의 이름까지 저희 출석 체크하면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 남겨주시고 종목 상담 신청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 전에 저희는 오늘장을 좀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장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오늘 시장 좋았죠. 한마디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효과였다. 그래서 좀 말씀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간밤에 미 증시 3대 증시가 다 1%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나스닥 시장 1.8% 정도까지 급등을 했으니까 이제 급등한 이유가 미국의 SBV부터 시작된 미국의 이제 금융과 관련된 리스크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 완화가 좀 됐고요. 또 지난주까지만 한다 하더라도 유럽은행, 도이치뱅크까지 이슈가 됐지만 이번 주 들어서는 좀 잠잠하거든요. 그러면서 은행 리스크 자체가 좀 완화가 좀 되면서 반면에 이제 이런 금융 리스크 때문에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자체는 확실하게 좀 완화적으로 바뀌었거든요. 현재 지금 패드워치 전망에 따르면 거의 3월 달에 금리 인상이 막바지다, 마지막일 거다. 그럴 가능성이 지금 확률적으로 많이 높아요. 그리고 파월 의장은 여전히 부인을 하고 있지만은 하반기에 2차례 정도까지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게 현재 지금 반영이 좀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반영되면서 미증시가 상승을 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앞서 얘기했다시피 우리 시장과 가장 관계가 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급등을 했거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틀 전이죠. 이틀 전에 장 끝나고 시간에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 자체는 거의 어닝 쇼크 수준이었거든요.
당일날은 시간에서 약간 소폭 반등을 했지만 어제 이제 정규장에서 무려 7% 정도 급등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인텔 같은 경우도 7% 넘게 급등을 했는데 급등한 이유 자체가 실적은 안 좋게 나왔지만은 CEO가 회견을 통해 가지고 재고가 감소하고 있어 가지고 장기적으로 하반기 때 업황 개선 기대감이 상당히 낙관적이다.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좀 되면서 정규장에서 크게 올랐던 것 자체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전체 3.5% 정도가요 급등하는 흐름이 좀 전개됐으니까 국내 시장도 서서히 지금 반도체가 좀 달아오고 있는 시점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효과가 이어지면서 오늘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시장을 주목을 받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러면서 외국 투자가들의 오늘 그 수급도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오늘 외국 투자가들이 현물에 대해서 한 2,600억 정도 샀고 특히 선물 시장에서 7,000억 넘게 샀으니까 현물과 선물을 합해하면 금액으로 따지면 거의 1조 원 가까이 매수를 했거든요. 이 부분 자체가 투자 심리에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미쳤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물론 올랐지만은 같이 올랐지만은 상당히 등락이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급등했던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비교적 크게 좀 등락이 심했고요. 하락을 했고 반면에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 때문에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크게 좀 올랐고요. 그 다음에 로봇 관련 종목,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관련 종목들의 또 강세가 좀 눈에 띄었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특징 자체는 그 SK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강세를 보인 이유 자체가 SK가 자사주 소각을 좀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SK 이노베이션이 주주 환원 정책을 좀 발표를 했거든요. 이렇게 발표를 좀 하면서 SK라든가 SK 이노베이션뿐만이 아니라 SK 바이오팜, 바이오사이언스, 그 다음에 SK 아이 테크놀로지 중심에서 거의 대부분 SK 관련 종목들이 그동안 상당히 부진했는데 네. 관련 종목들이 크게 올랐던 것들이 특징이었던 것 같고요. 오늘 시장을 정리해 보자 한다면 반도체 쪽으로 상당히 수급이 쏠림이 심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급등했던 2차 전지라든가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등락이 전개가 되면서 일부 차익성 매도 물량이 많이 출회가 좀 된 그랬던 장세였다고 요약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장을 정리해 봤습니다. 이제 3월 시장 내일 딱 하루 남았는데요.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또 오늘 시장에서는 확실히 반도체가 눈에 띄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제 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또 2분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반도체 이제 다시 시작을 하는 건가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는 또 잠시 후에 미니 강의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종목에 집중하는 시간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진단 지금 바로 출발할게요. 자, 여러분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유튜브 채팅창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 전화상담 02-325-8200번도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포카페이스님께서 우리들에게 장대 양봉을 주세요라고 하셨는데 장대 양봉 기운 팍팍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삼성전자 시스템 반도체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종목도 저희가 체크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경환님 그리고 더 가자님 모두 반갑고요. 우리 벙벙님께서 월요일 9시에 보람 앵커님을 못 보다니 슬퍼요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다음 주부터 개편이 되면서 프로그램에 변화가 생깁니다. 저는 이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 3일 동안 저녁 9시부터 11시까지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것 같고요. 월요일은 너무 아쉬워하실 필요가 없는 게 또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기다리시고 좋아하시는 전문가님께서 월요일 저녁 방송에 다시 한번 컴백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기대와 관심으로 매일 저녁 9시에 잊지 말고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한강님, 호박님, 아싸님 모두 반갑고요. 저희 지금부터 종목 진단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입니다. 블루스톤 김님께서 BGF 에코 머티리얼즈 올려주셨어요. 매수하신 가격은 5,812원이고요. 비중 15% 가지고 계십니다. 손실 중이었다가 수익권으로 돌아섰는데 어디까지 가져가야 할까요? 라면서 남겨주셨어요. 와, 진짜 운이 좋다고 해야 할까요? BGF 에코 머티리얼즈가 어제 상한가를 올라갔었죠. 반도체 특수가스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단번에 상승하면서 6,900원까지 올라갔고 오늘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7,82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손실을 드디어 회복하고
특별히 더더욱 더 큰 수익을 지금 챙겨가고 계시는 구간인데 우리 목표가 한번 잡아볼 수 있을까요? 이 호재가 굉장히 주가에 큰 영향을 줬네요. 예, 뭐 때를 좀 잘 맞춘 것 같습니다.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는 시점에서 본래 회사가 본래 화학 회사 쪽이에요. 여러 가지 화학 제품 원료를 가지고 여러 가지 기능성 제품을 만드는 회사 쪽인데 관련 전방 수요 자체가 자동차도 좀 들어가고 폴리머 쪽으로 나온 걸 봐서는 또 2차 전지 쪽도 약간 관련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시장에서 별로 주목을 못 받았던 것 같아요. 이미 관련해서 아마 2차 전지라든가 관련 쪽으로 좀 주목을 받았을 것 같은데 뒤늦게 아마 반도체 쪽에 특수가스 진출된 부분 자체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회사 내용 괜찮거든요. 갑자기 주가가 급등해서 봤는데 작년도에 영업이익이 150억짜리에다가 단기순이익이 아마 일회성 이익이 좀 반영이 좀 된 것 같기도 하지만 280억 정도 난 회사거든요. 작년도 주당 EPS가 1,000원짜리 회사고 또 이 회사가 재무 내용 자체도 부채비율이 70% 정도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인 회사인데 주가 상당히 바닥권에 오랫동안 5,000원대에 기었네요. 그러다 보니까 뒤늦게 이제 이게 알려지면서 이제 대량 거래와 함께 어제 급등이 좀 나왔고 오늘까지 움직임이 전개됐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회사의 현재 시가총액이 2,300억 정도 언저리가 좀 되는데 작년도에 영업이익 한 160억 정도, 매출액도 한 30% 가까이 증가가 좀 됐기 때문에 상당히 매출액도 성장이 상당히 돋보였던 것 같거든요. 다만 영업이익 자체는 작년도에 약간 좀 줄어들었던 부분인데 아무래도 이 부분 자체는 아무래도 하학업종이다 보니까 그 영향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여타 하학업체들 실적 감소의 폭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그렇게 뭐 나쁘지 않았던 실적인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주가 자체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기업용으로 봐서는 대체적으로 하면 PR 10배 정도 해당되는 10,000원 정도까지 갈 수 있어 보이거든요. 작년도 실적이지만은 올해 작년도 워낙 하업종이 안 좋다는 걸 감안한다 그러면 또 반도체 특수가스와 관련된 사업에 더 진출간 그랬던 재료까지 가미해서 좀 판단해 본다 한다면 다만 지금 수급적으로는 아마 이거는 기관이라든가 외국 투자를 건드린 주식은 아니고요. 개인 투자가들 중심의 거래인 것 같습니다. 어제 1,000만 주 거래됐고 오늘도 1,100만 주 거래가 좀 됐는데 일단은 한번 좀 얼마에 사셨다고 그랬죠? 5,800원에. 네. 일단은 오늘 윗꼬리를 달고 좀 밀렸거든요. 밀렸고 또 어제 오늘 해가지고 거의 2,000만 주 넘게 거래가 좀 됐기 때문에 내일 또 아마 1,000만 주 이상의 거래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좀 차익을 실현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올라간다 한다면 오늘 고점이 형성됐던 가격대가 8,220원이네요. 8,220원인데 한번 팔고 한번 다시 눌리면 조정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종목이 워낙 거래량이 좀 집중이 좀 돼 있기 때문에 바로 치고 가기는 어려워 보여요. 왜냐하면 여기서 매집 없이 주가가 좀 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틀 전에 매수했던 세력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매도 물량이 좀 출회될 수가 있으니까 현재로 봐서는 아마 8,400원 정도가 매도 목표할 수 있는 가격이 좀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좀 파시고 그리고 한번 좀 기간 조정 이후에 아마 조정은 아마 주가 좀 내려올 가능성이 크겠죠. 좀 내려온다 한다면 아마 6,800원 정도라든가 내려온 시점에서 지지를 받는다 한다면 그때 기업 내용으로 본다 한다면 10,000원 이상까지는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일단은 8,500원대 정도 언저리가 작년도 6월 달에 고점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한번 차익을 실현하시고 재매수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BGF 에코 머티리얼즈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지금 단기적으로 워낙에 좀 쏠렸기 때문에 한번 수익을 먼저 챙기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조언을 해주셨고요. 8,400원 근처에서 한번 매도를 하신 이후에 조정 시 재매수입니다. 한 6,800원에서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면서 추후에 10,000원까지 상승 가능성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박준현 운용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종목 진단 시작을 했고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 매수 문의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전화 상담 열려 있으니까요. 02-325-8200번도 빠르게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전화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어떤 종목 진단 도와드릴까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요. 아, 우리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일진 머티리얼즈였던 종목 예. 맞죠? 자,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65,000원에 20%요. 매수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좀 됐어요. 좀 오래 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가장 궁금하실까요?
아니, 다른 2차 전지주들은 이렇게 좀 많이 간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거는 계속 여기서 그냥 도는 것 같아요. 이럴 때가 가장 억울하죠. 2차 전지 예, 예. 좋다 좋다 그러는데 내 종목만 안 갈 때, 예, 예.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고요. 한번 수익을 볼 수 있는 전략 체크하겠습니다. 운영형님과 네. 직접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일진 머티리얼즈가 이제 롯데로 넘어가서 네. 이제 박힌 회사인데, 주가가 이제 못 올라간 이유 자체가 회사가 이제 전해질형 기업이잖아요. 이게 최근에 이제 네. 어제 아마 그 전해질 관련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어요. 그제 첨보라든가 어제 후성이라든가. 근데 그렇죠? 이거는 얼마 못 네, 움직였어요. 못 간 이유가 일단은 이제 그 최근에 가장 뒤늦게 움직였던 이제 주식들이 이제 전해질 관련 기업들인데 움직였던 이유를 좀 봐야 되는데 일단 전해질이 일단은 최근 움직였던 것 자체가 LFP 배터리가 많이 최근에 이슈화되면서 많이 움직였거든요. 관련된 종목들이. 그러면서 이제 LFP 배터리 쪽에 전해질이 수혜주라는 게 이미 알려졌던 건데 그동안 안 대표적으로 첨보가 가장 수혜주거든요. 안 움직였는데 이제 엊그제 좀 움직였어요. 움직임 자체가 이제 LFP 배터리가 에너지 밀도가 낮기 때문에 첨가제 성격의 전해질을 첨가를 해야지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제 관련 수혜주였는데 뒤늦게 움직였는데 근데 이제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가 못 간 이유는 결국 제가 보면 밸류에이션인 것 같아요. 이 종목이 롯데로 이제 넘어가면서 그 기대치가 좀 반영이 좀 됐고 작년도 예사 실적이 발표가 좀 됐는데 전반적으로 작년도 뭐 양극재 관련 종목들은 실적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고 전해질 관련 종목들은 그렇게 성장하지는 않았어요. 관련 종목들 작년도 보시면 회사가 2021년도 기준해 가지고 영업이 기준해 가지고 약 한 10% 정도, 한 20% 정도 증가했네요. 20% 정도 증가했고, 그다음 단기 순이익은 오히려 2022년도 628억에서 작년도 400억대로 좀 줄어들었으니까, 그래서 작년도 PER 기준에서 54배거든요. 54배인데, 근데 올해 이제 200원, 내년도 22배잖아요. 그러면 가장 지금 이 차전지 쪽의 성장성이 가장 큰 게 양극재 관련 종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극재 관련 종목들 물론 최근에 이제 에코프로 BM이라든가 코스모 신소재는 많이 떴고요. 반면에 양극재 관련 종목 중에서 LNF 같은 경우는 지금 내년도 PER 기준에서 지금 20배가 조금 넘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일진 머티리얼즈는 지금 성장성이 양극재보다도 낮음에도 불구하고 밸류 자체가 현재는 LNF보다 높아요. 이런 또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순수한 그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회사가 첨보라는 회사가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첨보는 실적이 확실하게 검증을 받고 있는 회사거든요. 보시면 첨보가 지금 내년도 실적 기준으로 본다 한다면 PER이 24배밖에 안 돼요. 올해 실적 기준에서 40% 정도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즉 첨보가 가야지 일진 머티리얼즈가 가는데 지금 첨보 차트 보고 계시죠? 이거 첨보거든요. 첨보가 주가 움직임이 없어요. 엊그제 좀 올라갔다가 오늘 올라갔다가 지금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밀려버렸지 않습니까? 이게 대장주 성격 이 종목이 가야지 그 아래권에 있는 종목 엔캠이라든가 그다음에 일진 머티리얼즈라든가 동아기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움직였던 후성은 이제 뭐 최근 움직였던 약간 반도체 관련된 부분도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 대장주인 첨보 주식이 못 갑니다. 보시면 2차 전지 못 가지 않습니까? 지금 거의 지금 바닥권 이 종목이 가야 됩니다. 이 종목이 못 가요. 그러니까 일진 머티리얼즈가 당연히 못 가죠. 이 종목이 가면서 가려야지 일진 머티리얼즈가 따라갈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첨보 주가가 올라가야지 갈 건데 첨보가 지금 앞서 얘기했다시피 대표적인 LFP 배터리의 수혜주고 중국의 CATL의 매출 비중이 50%가 넘는 쪽이고 LFP 배터리의 대표적인 회사가 중국의 CATL인데 이 종목이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는데 그래서 첨보가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되고요. 일단은 롯데 머티리얼즈는 이제 롯데로 좀 넘어갔으니까 이제 실적은 좋아지겠죠. 좋아질 거고. 근데 뭐 롯데로 인수한다고 그래가 이 회사가 폭발적으로 좋아지지는 않을 거고요. 다만 이제 튼튼한 지원군이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이어질 것 같습니다. 좀 기다리셔야 좀 될 것 같고요. 주가는 안 빠질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최근에 고점 자체가 아마 75,000원 정도 좀 되는데 근데 올해는 주가가 이 정도 강하게 갈 것 같지는 않아요. 밸류로 봐서는. 그래서 일단은 현재로 봐서는 75,000원 정도를 목표 주가를 보고 좀 더 기다리셔야 되지 않겠는가. 일단 이제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지금 네, 단기간에 내 수익을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시간이 필요할 것 같네요. 도움이 네. 좀 되셨을까요?
네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좋은 투자 하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 계속 남겨주시고 또 개편에 대한 궁금증도 많이 남겨주시는데 건강인님께서 그럼 개편하면 박준현 운영형님은 언제 나오시나요? 라고 하셨는데 운영형님은 이제 화요일에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화요일 저녁 9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난데습관님 개편에도 종목 진단 계속 하나요? 라고 하셨는데 당연하죠. 저희 이 시간 딱 지키고 있으면서 조금 더 깊이 있고 또 조금 더 다양한 종목 진단 프로그램으로 돌아오니까 그때도 종목 진단 많이 신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아니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투자의 신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네요. 여러분들 투자의 신 시간에 종목 진단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종목도 많이 남겨주시고 특히나 전화 상담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투자의 신을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02-325-8200번 지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전화 꼭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다음 상담 이야기 나눠봐야 되는데 이번에는 파일럿 킴 님이신가요? TCC 스틸 남겨주셨네요.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는 23,000원이시고요. 비중을 10% 가지고 계시는데요. 종목 분석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 TCC 스틸도 정말 무섭게 치고 올라왔어요. 그동안도 뭐 꾸준히 어느 정도 올라오곤 있었지만 올해 들어서 특히나 3월 들어서만 주가 상승이 어마어마합니다.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이 상승에 지금 따라잡으신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뭐 예사서도 좀 많이 관심 가졌던 주식인데요. 예사가 이제 TCC 스틸이 옛날에 이름으로 따지면 동양석판이라는 회사입니다. 이름이 바뀌어서 TCC 스틸인데 옛날에 그 본사가 여기 물레동 쪽에 우리 양화대교 바로 건너면 거기 있었는데 지금 거기 빌딩이 들어섰어요. 빌딩이 들어서 공장은 다른 쪽에 있는데 예사가 이제 주가가 올라간 이유 자체가 이게 속도강판 회사거든요. 정말로 본업 자체는 예사가 이제 캔 만드는 회사입니다. 음료수 캔 만드는 회사인데 깡통 갖다가 이제 니켈 도금을 해가지고 캔을 만드는 회사인데 근데 이제 이종목 2차 전지로 이제 분류된 이유 자체가 캔 자체를 이제 2차 전지 특히 온통형 배터리와 관련해 온통형이 동그랗지 않습니까? 거기에 둘러싸는 소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소재 관련 종목을 부각하면 되는데 네. 특히 이제 종목이 이제 최근에 주가가 이제 급등한 이유 자체가 12,000원부터 올라간 이유 자체가 3월 달부터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때 이슈가 됐던 것 자체가 이제 3월 1일 날 테슬라의 배터리 인베스트데이인가요? 투자의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테슬라가 온통형 배터리를 아마 공개를 좀 할 거다, 추진을 할 거다, 이제 그런 쪽에 전망이 있었어요. 결국 온통형 배터리 쪽에 테슬라 추진하게 되면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회사가 TCC 스틸이고 이미 또 이 회사가 관련 쪽에 투자를 진행해 왔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 이미 수주도 많이 받아놨습니다. 받아놨고 또 실적도 따라주고 있고 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이 2차 전지 관련 소재 관련 종목 쪽으로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사가 현재 지금 예사가 아마 자산 가치가 뛰어난 회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 자체 자금으로 투자가 좀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증자를 한다든가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사가 보시게 되면 지금 작년도 영업이익이 무려 440억 났으니까 올해 700억, 그다음 내년도 10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사 주가는 주가 좀 차트로 본다면 많이 올랐지만은 기업 내용으로 본다면 더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품 쪽이니까 시가총액 6천억이거든요. 내후년도에 2024년도에 영업이익이 1,000억이고 당기순이익이 700억이면 현재 주가 오늘 저 주가 약간 떨어졌지만 PER 기준에서 9배 미만이거든요. 이게 충분히 지금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2025년도 실적을 보고 지금 가는 거거든요. 2025년도 실적을 본다면 예산은 PER 기준에서 아마 7배, 8배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서 부담스럽지만은 충분히 조정권에서는 계속적으로 가져갈 만한 주식이다. 일단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3,000원대 약간 매수가 유료 되는데 오늘 2차 전지 흐름으로 봐서는 내일 또 약간 조정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오늘 보면요. 요즘 시장 자체가 이제 2차 전지하고 지금 반도체하고 시속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조정이 나온다 한다면 뭐 추가 매수 좀 노려볼 만하지 않겠나. 다만 이격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바로 치고 가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아무리 좋은 주식을 한다 하더라도 좀 쉬었다 가거든요. 또 이 종목 앞서 제가 이 종목 관심 가했던 가격대가 11,000원대였거든요. 지금 26,000원까지 올라왔으니까 100% 올라왔습니다. 주가는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100% 올라오면 좀 쉬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조금 쉬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일단은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 조정권에서 관심이 있으시면 충분히 10% 정도는 추가 매수를 해볼 만한 주식이라 좀 보고 있고 뭐 기업 내용으로 본다 한다면 훨씬 3, 4만 원 이상까지 갈 수 있는 종목. 이 종목을 보면
그 사막 알루미늄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사막 알루미늄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사막 알루미늄도 이 종목 2차전지 알루미늄 방 만드는 회사지 않습니까? 네. 이 종목도 이제 주가 상승했다가 원래 이 종목도 15,000원대에서부터 4만 원까지 올라왔다 3만 원대 쉬었다가 8만 원까지 올라왔던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가지는 않겠지만은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기업 내용으로 봐서는 우상향할 수 있는 주식이다. 그렇게 보시면 알고 조정권이 나온다 한다면 한 10% 정도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일단 단기적으로 3만 원 정도까지는 목표 주가를 염두에 두시고 접근한 전략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TCC 스틸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 분석 함께 도와드렸고요. 한번 조정이 왔을 때는 추가 매수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도 가능하겠습니다. 3만 원 이상까지 주가가 상승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는 전략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셔도 될 것 같네요. 미리 수익을 축하드리면서 현명하게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개편 이후에도 종목 진단은 계속 되고요. 저도 계속 있습니다. 저 자꾸 어디 보내지 마세요. 그동안 마지막이어서 너무 고마웠어요 라는 인사들 나눠주시는데 네, 투자의 신은 마지막이지만 저희는 계속해서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과 또 다른 모습으로 만날 수 있으니까 계속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 단지 오늘이 투자의 신 마지막 방송이니까 그동안 우리 함께했던 투자의 신을 축하하고 또 위로하고 같이 응원하는 마음으로 전화 상담 조금 더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2-325-8200번 계속 열어둘게요. 자, 이번에 만나볼 종목은요. 영우 DSP라는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임재현 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이고요. 매수가가 1,700원이거든요. 비중도 40% 가지고 계시는데 한 3년 전에 산 주식인데 요즘 또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아요. OLED 로봇 등으로 다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 남겨주셨어요. 일단 차트 모습 보니까 영우 DSP 오늘 1,400원대에서 거래를 마쳤는데 3년 전에 매수를 하셨으면 이 종목 중간에 3,000원 올라갔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 사이에서 어떤 대응을 하셨을지 좀 궁금합니다. 비중도 40% 가지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온다면 빠르게 좀 대응을 해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영우 DSP는 어떤 종목으로 분석하실까요? 네, 이 종목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적극적으로 매도 의견을 제시해 보시면 돼요. 예상한 네.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 회사예요.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 회사 쪽인데 디스플레이도 제가 보기에는 회사가 OLED가 아니라 아마 LCD 쪽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LCD 업황 자체는 거의 우리나라가 지금 철수하다시피 한 쪽이니까 회사 보시면 왜 팔아야 되냐면 자, 매출액이 지금 2020년도 1,000억에서 2021년도 800억, 작년도 490억, 작년도에 당기 순손실이 257억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 자, 회사가 지금 자본 총계가 이제 400억밖에 안 남았어요. 자, 그러면 회사 올해도 일단은 그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야 되니까 올해도 300억 적자 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디스플레이 업황이 안 좋기 때문에. 네. 올해 LG 디스플레이가 올해 거의 최대 적자 나거든요. 적자 나고 최근에 LG전자가 자금 대회했다는 거 주가가 올라가는데 업황 자체가 안 좋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본이 200억 정도밖에 안 남아요. 예, 안 남으면 이 회사가 어떻게 했어요? 증자를 해야 되는데 주가도 지금 워낙 싸기 때문에 증자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별로 그 비전이 없어요. 로봇과 관련된 부분도 아닙니다. 디스플레이 장비라든가 회사들이 로봇과 관련해 자동화 관련해 가지고 일부 진출해가 로봇 관련 종목을 움직임 전개됐지만 이 종목은 그쪽도 전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지금은 우리 시장에 1,700원 사셨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1,500원대니까 그렇게 손실 아니에요. 예, 미련 갖지 마세요. 지금 오히려 이거 파셔가지고 반도체 장비 종목지 실적이 좋은 종목적으로 교체해서 기다리는 게 훨씬 낫습니다. 원금 1,700원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그래서 이거는 당장은 이제 사업보고서 제출됐으니까 문제는 없겠지만 길게 가져갈 주식은 아닙니다. 이분이 3년 동안 가지고 계셨다 그러잖아요. 네. 그럼 주가 안 올라가면 또 4년, 5년 동안까지 가져갈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최근에 고점이 1,500원대 정도 올라오면 10% 정도는 아무 때 손절 처리할 수가 있거든요. 매도하셔가지고 1,700원짜리가 주식이 싼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자본금이 220억짜리고 발행 주식수가 4,400만 주입니다. 시가총액이 650억짜리예요. 근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올해 200억 적자나면 자본은 200억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 200억인데 시가총액이 600억이면 PBR 기준으로 해서 3배입니다. 3배라는 것 자체는 300% 프리미엄 받는 거죠. 자산 가치에서. 이 회사가 프리미엄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네. 다른 이익이 나는 회사들도 지금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지금 PR 4배, 5배짜리 많거든요. 이거는 기다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매도하셔가지고
다른 종목적으로 교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영우 DSP는 매도 의견 드렸어요. 한번 매도하시고 또 다른 종목들, 앞으로 성장성 있는 종목들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밑에 속보 빠르게 또 나가고 있네요.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19만 8천 건으로 집계가 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 상회한 거 좀 오랜만에 보는 수치인 것 같은데 이를 통해서 또 시장에서는 좀 반응을 보여줄까요? 잠시 후에 또 미국 개장과 함께 그 분위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미국 4분기 GDP는 또 플러스 2.6%로 예상치를 하회했다라는 속보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분석은 잠시 후에 조금 더 이야기를 시간이 되는 대로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 사이에 행복 샤랄라 님께서 늦은 출석 체크해 주셔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고요. 보르테 님께서도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해 주셨네요. 우상향 님께서 실업자 증가라고요 라고 하셨는데 어떤 것들을 기대하고 계시고 어떤 것들을 우려하시는지 또 관련해서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이야기 대응 전략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준현 운용령님과 함께 종목 진단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유튜브에 남겨주시고 전화 상담 02325-8200번 지금 빠르게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FST 살펴볼게요. 건강히 님이 남겨주신 종목입니다. 매수가는 26,900원, 비중 10% 가지고 계시고요. 진단 부탁드려요 이라고 하셨는데 SFT 오늘 5% 상승이고요. 오늘뿐만 아니라 올해 들어서 좀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은 24,550원에 거래를 마쳤네요. 지난해에 최저가 10,000원대를 찍은 이후에는 또 바로 V자 반등을 보여주면서 지금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조금 더 높이 있습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예, 이 회사는 이제 그 포톤 마스크 볼로 쪽과 관련된 그 펠리콜 장비를 만든 회사인데 본래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안 된 그 제품이에요. 예, 그 해외 수입하는 쪽인데 그래서 과거에 일본과의 어떤 반도체 일본이 수출 규제할 때 대표적으로 이 종목이 이제 국산화 관련 수혜주 쪽으로 부각됐던 회사거든요. 차트를 보시다시피 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일본과의 어떤 그 반도체 수출 금지 얘기 나올 때 그때 나올 때 주가가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주가가 4만 원대까지 올라갔던 주식이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적이 안 따라주니까 10,000원대까지 좀 떨어졌다가 최근에 다시 좀 주목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관련 쪽 결국은 이제 실적이 안 따라주니까 주가가 떨어진 거거든요. 작년도에 영업이 62억밖에 안 나왔으니까 매출액도 크게 성장하지 않았고 그래서 크게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해 가지고 수혜를 받았던 그 쪽이 현재 2, 3년 정도 되면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작년도 이제 단기 수익이 좀 많이 진행이 좀 되면서 주당 EPS가 2,000원 가까이가 되는데 일단은 그래도 이쪽 분야 자체가 또 정부에서 육성하는 그런 산업을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긍정적으로 움직임이 전개될 것 같은데 일단은 현재로 봐서는 이제 밸류에이션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본다면 주가 상당히 좀 비싼 수준인데 오늘 기관과 개인 투자가들이 좀 쌍끌이 매수가 좀 됐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어 보여요. 또 주가가 좀 39,000원에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일단은 기술적으로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으로 본다 한다면 아마 28,000원 정도 언저리 정도가 오늘 이제 주가 고점을 좀 돌파를 했거든요. 주가 최근에 어떤 고점을 살짝 좀 종가상을 돌파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있어 보였다. 또 앞서 얘기했다시피 기관과 개인 투자가 쌍끌이 매수가 입이 좀 돼서 그래서 일단은 2021년도 고점 라인이 형성됐던 가격대 여기에서 아마 장을 좀 받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28,000원 정도를 목표 주가로 염두에 좀 두시고 26,000원대 사셨으니까 한참 전에 사셔서 고생하고 계셨네요. 네. 그렇죠? 근데 26,000원 사셨는데 10,000원까지 떨어지셨는데 추가 매수할 생각을 없었나 봐요. 4만원짜리 주식이 26,000원대 사가지고 10,000원 정도 떨어지면 웬만하면 무서우니까 근데 근데 너무 떨어지니까. 일단은 28,000원 정도를 네. 매도 목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FST 다시 한번 살아납니다. 그래도 이 고생을 수익으로, 약수익으로라도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 28,000원 체크해 드렸거든요. 한번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 전략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계속 이어갈 거고요. 저희 시간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종목 계속 남겨주세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꼼꼼한 분석과 함께 앞으로의 해결책 찾아드릴 거고요. 매수 문의 환영입니다.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들 있으시다면 지금 남겨주시고 미리 진단받고 안전하게 들어가시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이잖아요. 혼자 지금 관심을 갖고 계신 종목 있으시다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이님께서 고생 좀 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하셨어요. 앞선 ST 덕분에 고생 좀 했는데 이제는 감사합니다라는 소감도 같이 남겨주셨네요. 자, 그 사이에 땅하늘님, 황원수님 오셨습니다. 임재현님의 종목도 저희 체크가 되고 있고요. 울강아지님 지금 또 매수문이 딱 올려주셨는데 저희가 차례대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사랑과 편안님 반갑습니다. 천사님과 아한님까지도 모두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저희 종목 진단 계속 이어지니까 궁금한 내용들 많이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천사님께서 남겨주신 종목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알루코 살펴볼까요? 매수가는 3,500원, 비중 15% 가지고 계시고요. 매도 가격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과 함께 남겨주셨습니다. 알루코 매도 타이밍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예, 이제 알루코라는 회사는 이제 알루미늄을 가지고 여러 가지 아마 PVC 창호라든가 이제 이쪽에 만드는데 근데 회사 특징 자체는 대부분 이제 알루미늄 회사들이 주요 전방 산업 자체가 이제 건설 쪽이거든요. 창호라든가. 근데 회사는 특이 자체가 이 알루미늄을 이용을 해가지고 삼성전자의 그 TV 같은 틀 있지 않습니까? 네. 틀, 외형 틀. 그쪽에 아마 그 제품이 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다른 일반적인 알루미늄 건설 창호 회사가 좀 다르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IT, TV 관련 부품 쪽이라 볼까요? 외형 쪽에 그게 그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근데 네. 이게 돈이 안 돼요, 별로요. 돈이 안 되는 쪽입니다. 아무래도 뭐 이쪽에 좀 건설업황 자체가 안 좋으니까 이쪽에 창호 틀 들어가는 회사들보다는 그게 나쁘지는 않겠지만은 그래서 회사 주가는 3,300원인데 싼 주식이 아닙니다. 시가총액이 3천억짜리 회사거든요. 영업이익이 작년도에 300원 났고 단기 수익이 130억밖에 안 났거든요. 특히 작년도 4분기 같은 경우는 단기 순손실이 좀 났기 때문에 순손실이 좀 나서 이거는 별로 매력이 없습니다.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이거는 매도하셔가지고 차트도 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올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오히려 이거 파셔가지고 다른 종목적으로 교체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수 가격이 약간 좀 빠져 있는데 3,500원, 600원 상회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건 이제 적극적으로 매도하셔가지고 네. 지금 이 가격대 지금 3,500원대 가면 계속 부딪히는데 직접 고점 라인이 좀 더 기술적으로도 지금 고점에 와 있거든요. 내일이라도 팔아가지고 다른 종목적으로 교체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3,500원대도 쉽지는 않아 보여요. 3,400원대 언저리 정도 매도하셔가지고 다른 종목적으로 교체하는 게 훨씬 빠를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알루코는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매도하시고 조금 더 우리 수익 챙겨줄 수 있는 종목으로 다시 한번 시장을 이겨내 보도록 할게요.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고 있고요. 여러분들 2부에서도 종목 진단 계속 이어지니까 궁금하신 종목들 많이 남겨주세요. 채팅창을 통해서 지금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주고 계시는데 전화 상담 주시면 조금 더 빠르게 연결이 가능합니다. 02-325-8200번 활짝 열려 있거든요. 여러분들 전화 주시고 저희와 함께 좋은 기운들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 종목에 대해서 답답하셨던 이야기들 다 털어놓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금 더 희망적인, 희망 섞인 여러 가지 대응 전략들 꼭 찾아가시길 바랄게요. 325-8200번 전화상담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을 살펴봐야 하는데 그 사이에 서당계 1년차님 늦게 출석하신 거 체크를 하도록 하겠고요. 개편돼도 출석 체크는 계속 할 거니까 그때는 지각하지 말고 꼭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짱구님과 이형화님도 오셨어요. 저희 종목 진단 계속해서 신청받도록 할게요. 이번에 만나볼 종목은 매수문의 주셨네요. 짱구님의 종목으로 이어갑니다. 대보 마그네틱 종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보 마그네틱 종목 분석 부탁드려요. 매수문의입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오늘 좀 빠졌네요. 6%대 하락을 하면서 78,100원에 77,300원에 오늘 거래를 마쳤습니다. 7% 하락이었고요. 그래도 최근에 꾸준히 좀 잘 올라오면서 어떻게든 우상향 흐름을 보여줬던 종목인데 오늘 좀 이렇게 또 빠지고 이번 주 내내 흐름이 조금은 꺾여 내려갑니다. 지금 매수해도 괜찮은 종목인지 대보 마그네틱 어떻게 보세요? 예, 예사 이제 2차전지 관련 그 종목이죠. 원래 예사가 아마 주업 자체는 여러 가지 철 자석류와 관련된 제품을 만든 걸 알고 있는데 관련 부분 자체가 이제 2차전지 첨가제 성격으로 좀 들어가요. 특히 그 수산화 리튬 쪽에 첨가제 성격으로 좀 들어가서 2차전지 관련 소재 쪽으로 알려진 회사인데 이제 실적 자체는 뭐 상당히 좀 따라주고 있는 회사입니다. 작년도에 영업이익이 260억 정도 난 회사니까 특히 2021년도 대비해서 매출액이 거의 100% 가까이 성장을 좀 하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2021년도에 58억인데 작년도 265억이니까 거의 5배 가까이 증가됐거든요. 이제 올해 실적이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올해 이제 실적 전망치는 없지만은 작년도에 예사가 작년도 4분기 실적도 여기 안 올라와 있는데 일단은 작년도 260억 정도 성장률 감안하면 올해 한 300억 정도 나온다 한다면 대충 예상해 보면 작년도 주당 EPS가 2,700원 정도 되는데 올해 한 20% 정도 성장한다 그러면 거의 한 4,000원 가까이가 되거든요. 그럼 현재 주가 47,000원 정도 기준으로 본다 한다면 PER 20배 아래이기 때문에 올해 그렇게 뭐 비싸 보이진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그래 뭐 매력적이다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차트가 계속 지금 멍이거든요. 음선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일단 먼저 조정을 받았거든요. 2차전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일단은 현재로 봐서는 21, 2평선은 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내일 아마 떨어진다 한다면 아마 7만 원, 5, 6천원까지 좀 내려올 것 같은데 비중이 매수문이죠. 매수 살려고 하는 거죠. 일단 여기서 지지를 받을 것 같아요. 충분히 기업 내용으로 봐서는 여기가 좀 지지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이 선 자체가 또 여기를 좀 돌파하면서 장대 항목이 나왔던 가격대이기 때문에 매수 가격 자체는 7만 5천 원 정도 전후가 지지가 되는 선에서 충분히 이 선에서는 매수가 좀 가능하지 않겠는가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매도 목표 자체는 일단은 9만 5천 원대까지 가던 주식인데 일단은 9만 원 정도 언저리 정도까지 일단 좀 보시고 그리고 실적 1분기 실적이 예상치 대비해서 작년 대비해서 앞서 제가 얘기했던 대로 20, 30% 정도 작년 대비 증가되는 실적이 나온다 한다면 충분히 이 종목은 10만 원 이상 넘어갈 수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일단 1분기 실적이 확인될 때까지는 7만 5천 원 정도 언저리에서 매수하시고 그다음에 9만 원 정도 언저리 정도에서 정도에서 매도하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매수할 수 있는 전략 확인해 드렸습니다. 7만 5천 원 근처에서 한번 매수 타이밍 잡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1분기 실적 확인이 중요합니다. 실적이 실제로 성장을 했는지 확인하신 이후에 9만 원 이상까지 한번 그 가능성 확인을 하시면서 수익으로 잘 빠져나오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저희 종목 한 가지 더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2부에서도 종목 진단 이어진다라는 점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종목 계속해서 진단 신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종목은요. 이형환님께서 한국가스공사 남겨주셨거든요. 매수가는 35,500원이고요. 비중 30% 가지고 계세요. 부탁드려요 라면서 남겨주신 종목인데 한국가스공사 일단은 가격부터 살펴보자면 27,5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차트를 길게 좀 뽑아보더라도 많이 내려오기도 했던 종목인데 한국가스공사가 이제 어제 이슈가 있었잖아요. 무배당을 하겠다라고 확정을 하면서 뭐 소액주주들 뿔난다 뭐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났었는데 오늘 그 주가가 조금 그래도 하락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그래도 잘 버텨준 걸까요? 이 이슈를 또 어떻게 소화를 할까요? 뭐 한국가스공사를 보게 된다 한다면 주가 지금 엄청 싸죠. 일단 펀더멘탈 측면을 본다 한다면 지금 그래도 한전 같은 경우에 적자지만 가스공사는 적자 아니거든요. 작년도 2조 4천억 영업이익, 올해도 한 2조 3천억, 내년도 2조 2천억 정도 이익이 나니까 지금 주당 EPS가 지금 12,000원이지 않습니까? PER로 따지면 2.3배입니다. 그다음에 주당 BPS가 주당 순자산 12만 원짜리 주식이니까 PBR로 따지면 0.2. 이런 주식 찾기가 쉽지 않죠. 근데 문제 자체는 이런 공기업들이 시장의 주목을 전혀 못 받는다는 겁니다. 시장의 소외를 받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왜 갖고 있느냐 이거죠. 제가 대표적으로 이 종목은 제가 작년 연말에 제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배당락 함정에 대해서 얘기했을 겁니다. 얘기했으면서 가장 제가 강조했던 것 자체는 가스공사는 사지 말아라. 배당락 함정에 꼭 빠지는 주식이다. 제가 3, 4년 동안 검증을 해봤는데 한국가스공사는 연말에 팔아야지 그 다음에 4월달, 5월달까지 주가가 올라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그게 대표적인 주식입니다. 근데 이 종목이 딱 보시면 차트 보시다시피 이날 작년 12월달 이때가 고점이었잖아요. 이게 배당락 12월 27일 날. 이거는 배당 받지 말아야 되는 주식이에요. 올해 똑같이 반복됩니다. 올해도. 이게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이제 사야 돼요. 지금은. 그리고 이제 뭐 이제 12월달에 주가가 올라가거든요. 그때 파셔야 돼요. 배당 받지 말고 파셔야 됩니다. 지금 워낙 근데 이 종목 근데 배당 안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이거 메리트가 없는 거죠. 그러면 배당락 때까지 주가도 못 가죠. 작년도도 보니까 배당도 안 준 작년도에 지금 배당 안 줬죠. 작년도 배당이 없는데 보니까 주총했거든요. 주총했는데 배당을 결정 안 했네요. 배당 안 줬네요. 배당 안 줬거든요. 이게 작년도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배당벌 받으려고 주식 갖고 넘어가신 분들은 배당도 안 주지.
배당은 함정에 빠져가지고 주가는 곤두박질 쳤지. 그러면 이 종목은 지금 올해는 이제 더 안 되겠죠. 다만 주가가 좀 워낙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 제가 팔라는 얘기 못 합니다. 워낙 앞서 싼데. 근데 이제 그것도 안 통한다는 거죠. 이게 본래 배당을 하면 예산은 지금 정도 사가지고 네. 11월 달, 12월 달에 12월 달 20일 정도까지 이 정도 배당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거든요. 배당 받지 말고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올해는 배당도 안 주니까 그 자체도 전략이 안 통하죠.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 이 종목은 보유죠. 보유하셔야 될 것 같고 주가로 봐서는 근데 뭐 이들 종목들이 전혀 시장에서 주목을 못 받아서 이제 기술적으로는 3만 원 정도 언저리 정도가 반등 목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죠, 지금에서요. 지수가 올라가도 이 정도는 올라가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은 기술적으로는 3만 원 정도 언저리를 반등 목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일단은 조금 더 반등의 움직임을 그 타이밍을 기다려 봐야 될 것 같네요. 3만 원까지 한번 보유 의견 전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진단을 했었던 대보 마그네틱 네. 관련해서의 운용형님, 짱구님께서 상담 잘 받았습니다라고 하시면서 그런데 매각 얘기가 나오는데 매수해도 괜찮은가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확인해 보니까 대보 마그네틱이 이제 경영권 매각을 추진한다라는 네. 소식이 있었고 이 소식이 주가에는 좀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 나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해서요. 뭐 중소회사니까 어떤 회사인지는 모르겠지만 해서요. 공시가 여기 공시는 안 나왔는데 기사로 좀 나왔나 보네요, 해서요. 네, 일단은 기사로 네. 지난주에 나왔던 소식이었고요. 공시는 안 나왔거든요. 그게 매각한다 한다면 매각을 전자공시실에 해서, 공시가 네. 나와야 되는데 매각 예비 입찰이 진행이 됐고 예. 덕산홀딩스, 한솔재지 예. 같은 뭐 예. 그런 회사가 이제 인수 제안서를 제출한 상황까지 일단 그러니까 이건 진행된 것 중소회 같아요. 대법 마그네틱 하게 되면 중소회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네. 인수하게 되면 좀 더 큰 회사들 인수할 수가 있는 거니까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그래요? 되겠죠. 예. 좋습니다. 큰 걱정 안 하시고 일단은 그 타이밍, 매수 가격 잘 확인하시면서 대응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운용형님과 함께하는 투자의 신 일부 종목 진단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못다한 이야기 종목 진단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계속해서 남겨주시고 전화 상담 02-325-8200번을 이용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운용형님의 미니 강의를 들어볼 텐데요. 앞서 예고를 해드린 대로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면서 시장의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니 강의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예, 오늘 주제는 요즘 반도체 관련 종목이 지난주부터 급격히 시장의 중심에 좀 들어와 있습니다. 2차 전지와 함께 시장의 주도권 다툼을 좀 벌이고 있는데, 제가 2차 전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차례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그래서 반도체에 쏠리는 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3월 중순 이후부터 반도체 장비 소재, 부품 종목 중심으로 해가지고 강세가 눈에 띄게 강세가 전개되고 있어요. 먼저 관련 종목들 상승률을 좀 볼까요? 자, 3월 달부터 제가 관련 상승률 상위 종목들,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오늘까지 해가지고 종가 기준에서 제가 좀 표를 만들어 봤는데, 가장 많이 상승한 게 옛날 한미야 반도체에서 아마 분사된 회사로 알고 있는데 HPSP가 72% 올랐고, 그 다음에 하나마이크론, 최근에 삼성전자에서 시설을 무상 대여해 준다는 것 때문에 주가 급등이 나왔던 주식이죠. 48%, 그 다음에 유니셈, 칠러 장비, 친환경 장비, 스크로버 장비를 만든 회사죠. 40%, 주성 엔지니어, 반도체 플러스 디스플레이 장비 회사죠. 그 다음에 네페스, 패키징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SF 반도체도 패키징 회사, DBI텍은 오늘 뭐 행동주의 펀드 쪽에서 아마 지분 매입 신고가 좀 들어오면서 아마 시간에 상한가 들어가겠던데, DBI텍 35%,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 PSK, GSD가 전체적으로 상승률 상위 종목이고요. 반면에 보시면 삼성전자 4%밖에 안 올랐고 SK하이닉스는 1%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매매를 하실 때 제가 항상 2차 전지도 반도체 배터리 회사를 사는 게 아니라 소재라든가 제가 관련 종목을 사시라는 게 낫다고 그랬잖아요. 네. 여기도 보면 결국은 반도체 회사보다는 장비 소부장 관련 종목들의 수익률이 훨씬 낮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라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대체적으로 상승 종목들 특징을 딱 보시게 되게 되면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비메모리 쪽인 것 같습니다. 패키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니셈은 전공적 장비 쪽이지만은 친환경 관련 회사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나머지 PSK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관련 종목들 맨 오른쪽에 GSD는 유니셈하고 같은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메모리 중심의 회사들이
상승을 주도하는 2차 전지 종목들이 강세했다고 좀 보시면 이제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주가가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주가가 올라간 이유가 있겠죠. 일단은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오늘도 이제 올라갔던 자체 앞서 얘기했다시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어닝 쇼크를 발표했지만은 하반기부터 업황 개선이 긍정적으로 진행이 좀 될 것 같다.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반도체 쪽에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다고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성 종목들이 주목을 받았던 것 자체는 삼성전자가 아마 3월 중순 정도에 거의 330조 원 규모의 용인의 반도체 비메모리체 클러스터 단지 조성도 안에 모멘텀이 전개가 됐고, 그 다음에 K-칩스법이 연초부터 통과된다 통과했다가 통과 안 됐거든요. 오늘 최종적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오늘 통과가 좀 돼서 아마 최대 중소 기업 같은 경우 장비회사 투자 한 35% 정도까지 세제 혜택을 받는 거니까 이런 어떤 부분들이 반영이 좀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앞서 하나마이크론이 삼성전자 쪽에서 1,000억 원 규모의 패키징 장비를 무상으로 대여를 하겠다. 네. 그것 자체가 이제 하나마이크론이 급등이 나오면서 다른 여타 종목들 패키징 관련 종목적으로 확산이 됐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현재 지금 반도체는 어떠냐? 업황은 어떠냐? 일단 반도체 업황은 여전히 부진합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은 어닝 쇼크를 발표했고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3월 달부터 5월 달에 해당되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따지면 3분기에 해당되는 실적 자체가 아마 현재보다 최근에 발표된 보다 적자가 더 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아마 1분기 때 지금 SK하이닉스 3조 9천억 정도 적자를 예상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2분기 때 SK하이닉스 적자가 아마 4, 5조 넘어갈 것 같아요. 적자는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2분기 때 이제 실적은 바닥을 찍고 3분기부터는 점진적으로 좋아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현재 이런 것들이 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이제 반도체는 업황이 안 좋을 때 사가지고 좋을 때 이제 파는 게 반도체 이제 투자 전략이었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본다면 3분기도 좋아지는 거니까 6개월 전에 투자한 1분기 정도가 현재 시점 자체가 주가는 저점이다. 저점은 형성이 좀 됐다. 일단 그렇게 좀 보고 현재 시장 자체도 그렇게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주가는 저도 진짜 바닥이라고 좀 봐요. 다만 저는 단기 상승 여력은 제한적이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것 자체가 앞서 SK하이닉스가 지금 가이던스가 10조 원 정도 올해 적자인데 제가 보기에는 13조 원 이상 적자 날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도 SK하이닉스가 4조 원, 내년도에 SK하이닉스가 4조 원 정도 흑자, 내년도 그다음 내후년도에 7조 원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적자 난 거를 내년도 내후년도에 커버는 가능해요. 좋아지는데 워낙 적자 규모가 역대급의 적자거든요. 그래서 주가는 바닥은 쳤는데 현재 밸류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지수 상승 여력 자체는 제한적이지 않겠는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는 10회사 삼성전자, SK하이닉스보다는 장비 소재 부품 쪽의 투자가 유리하다는 쪽으로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어느 쪽에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되느냐. 일단은 삼성전자가 투자는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투자가 올해 50% 감소고 SK하이닉스도 50% 감소고 그다음에 랜드 회사인 키옥시라는 회사 자체도 반도체 거의 50% 투자를 안 합니다. 근데 삼성전자만큼은 올해 투자가 증가돼요. 그다음에 메모리 쪽에 예상보다 증가되더라고요. 그다음 앞서 얘기했던 비메모리 쪽에 삼성전자가 투자를 확대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다음에 올해부터 DDR5가 진행이 좀 되는 거니까 이쪽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자, 표를 보시면 그 관련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 대충 보시면 반도체는 전공경 장비가 있고 그다음에 후공경 장비 부품 그다음에 후공경 패키징이 있습니다. 관심 자체는 가급적이면 전공경 장비보다는 중간 오른쪽에 후공경 장비라도 부품 이쪽으로 보셔야 됩니다. 아까 앞서 움직였던 것 자체가 후공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에 있는 후공경 장비 쪽 HPSB, 이오 테크닉스, 리노고, 하미반도체, 유니테스크, 테크윙, ISC, 엑스콘, JT. 그다음에 후공경 패키지 중에 하나머티리얼즈, 하나마이크론, SF 반도체, 두산테스나, 네페스 아크, LB세미콘이 그래도 시장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쪽에서 종목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오늘 시장에서도 조금 활발하게 움직였던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관련된 종목들 오늘 종목 상담 신청도 많이 올라왔었는데 같이 좀 참고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박준현 운용형님과 함께하는 투자의 신 1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용형님과 여기서 먼저 인사드릴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투자의 신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조금 이따 만나요.